여기서 보면 붉은 부분이 나오는 것은 잠에서 깨는 상황을 얘기하고요. 깊은 수면이 4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수면이 많이 느는 것이 중요하다. 자,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수면에 대한 사전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. 사전에 저희 스텝 한 분이 측정한 수면 앱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얘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스텝분의 수면 앱을 보면서 궁금한 점을 하나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총 4일 동안 수면 상태가 있네요. 첫날, 둘째 날, 셋째 날, 넷째 날입니다. 먼저 첫째 날을 보면 초반 한 1시간 반 동안은 좀 자다 깨다를 반복했습니다. 그리고 뒤쪽으로는 4시에 가까워지면서부터 한 4, 5시간 동안은 아주 수면의 질이 좋게 나와 있네요. 여기서 보면 붉은 부분이 나오는 것은 잠에서 깨는 상황을 얘기하고요. 그 다음 REM 수면과 코어 수면, 깊은 수면, 이 단계에서 원래 수면은 REM과 코어, 깊은 수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것이 좋은 잠입니다. 거기에서 비수면 단계에 끝이 붉은 쪽으로 올라오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깨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날은 보면 대체로 이 뒷부분, 후반부로 가서 좀 더 잘 잔 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퍼센트적으로 보면 우리가 건강한 수면 중에서는 깊은 수면을 잘 취해야 되는 것이 내가 재충전해서 휴식을 잘 취하는 잠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신체적인 상황도 또한 재충전되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. 여기서 첫날은 보면 깊은 수면이 9%가 나왔네요. 전체적인 잠에서 이 깊은 수면이 최소한 그래도 10%에서 15% 정도는 주무시는 것이 가장 꿀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둘째 날 수면 앱의 수면 상태를 보면 붉은색 부분이 간간히 올라오고 있죠. 중간중간에 잠에서 깨는 상태가 있고 깊은 수면이 4%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날은 되게 좀 안 좋은 잠을 주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때는 자주 깨는 원인이 있나요? 가족 때문에 아기가 있어가지고. 아기 때문에 칭얼거리는 소리에 잠깐씩 잠을 깬 것 같아요. 그리고 셋째 날도 보면 되게 잠에서 깨는 횟수가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둘째 날, 셋째 날 찍는 수면 앱을 보면 이 상태에서는 뇌가 각성돼서 깨는 횟수가 되게 많습니다. 근데 셋째 날 보면 깊은 수면이 10%는 돼요. 그나마 그래도 잠이 들 때 깊은 수면에 푹 들어가서 깊은 수면 시간을 많이 했다.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날은 그래도 잠을 깊은 수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음날 활동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 번째 수면 앱을 보면 깨는 게 한 번 정도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보입니다. 되게 잘 잔 잠이에요. 잘 잔 잠인데 깊은 수면이 6%밖에 안 돼요. 근데 잘 자긴 했는데 수면 시간은 좀 길었는데 깊은 수면이 조금 모자라서 몸을 회복시키는데 조금 덜 회복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수면 앱을 보면 비수면은 우리가 각성돼서 잠에서 깨는 수면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이 REM 수면은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단계의 수면이고 REM 수면은 수면 중에서 많이 중요한 단계입니다. 이 시기에 이 뇌에서 많은 변화 과정들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 코어 수면은 수면 단계의 N1, 2 단계라고 보는데요. 이때는 세타파가 많이 나와서 잠을 유도시키고 잠을 이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작동하는 세타파 과정이고 코어 수면과 깊은 수면이 많이 느는 것이 중요하다. 이 수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정보들을 앞으로 자세하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불면증을 타파하는 꿀수면을 위해서는 이렇듯 스마트 기기들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
오늘 알아본 수면 앱을 절대적으로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본인의 수면 패턴이 어떤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패턴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부분들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.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러한 스마트 기기의 수면 패턴 체크는 나의 수면이 이렇구나 하는 정도의 정보로 여기시고요.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가령 어떻게 하면 중간중간 비수면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, 어떻게 하면 목표한 수면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지, 그리고 나아가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수면의 질을 높일지 등 더 고민할 여지가 많아지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웃집 닥터 이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